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주식여행의 급시우입니다. 오늘은 나스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전미증권업자협회 자동 주식 시세의 줄임말입니다. 나스닥은 1971년 2월 8일에 최초 설정 주가는 100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가 11,630.5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으니 4,194.87포인트의 상승이 지난 역사상의 상승 기록입니다. 나스닥의 현재 구성 종목수는 3,593개이며 시가총액은 나스닥 100의 경우 2023년 3월 18일 현재 18조 3,966억 달러입니다. 이 중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10조 3,852억 달러로 비중의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주가 양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월 18일 69억 주 정도가 거래되었고 거래량으로는 전세계 1위 시장이라고 하네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74%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0.49% 하락을 해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잘 버텼다고 이해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이고 그 다음이 바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수는 16위에 해당이 되고 시가총액은 2천조 내외입니다. 시가총액은 날마다 수치가 변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스닥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나스닥과 동조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스닥을 자세히 이해를 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증시의 미래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은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뱅크가 파산을 했고요.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밝혔지만은 중소은행과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 시스템의 불안과 나스닥의 상관관계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S&P 500의 지도를 한눈에 보면 지역은행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기 위해서는 JP모건의 대형 은행들로 위기가 전이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흰색 동그라미는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8종목의 3월 18일 주가 흐름입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22년 12월 총 매출은 470억 4,100만 달러, 순이익은 110억 100만 달러입니다. 영업이익률은 37.96%, 순이익률은 30.8%를 보이고 있죠. 총 자산은 3조 6,700억 달러, 총 부채는 3조 3,700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금은 5,405억 2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죠. 재무제표상에서 큰 위험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은행과 지역은행 위기로 돈들이 미국의 대형은행으로 모이고 있다고 하죠. 미국의 연준과 금융규제 기관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강력한 은행 규제를 도입했으나 2018년 법 개정을 통해서 강화된 규제 대상을 자산 2,500달러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현재는 미국 연준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더욱 강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역시 규제 강화를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은행들의 파산으로 벌어지고 있는 위기는 중간 정도의 해결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위치를 보면 GDP 대비 미국은 150% 내외, 우리나라는 100%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참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는 요점은 과연 미국의 은행 파산이 나스닥의 주가를 붕괴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이 붕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33%를 보였습니다. 2023년 들어서는 연간으로 플러스 11.12%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나스닥 지수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2월 들어 각종 난제로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100 종목의 시가총액은 18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3월 17일 나스닥 100 종목의 모든 시가총액을 더해본 결과입니다. 결국 나스닥 100 종목의 시가총액이 나스닥의 시가총액과 비슷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이 중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C, 구글 알파벳 A, 아마존닷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브로드컴,
ACML의 1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기면서 5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명한 일이죠. 나스닥이 붕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2조 4,500억 달러의 애플이 망해야 하고 2조 800억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해야 하고 1조 3,100억 달러의 알파벳 C가 망해야 하고 1조 3,100억 달러의 알파벳 A가 망해야 하고 1조 100억 달러의 아마존닷컴이 망해야 하고 6,343억 달러의 엔비디아가 망해야 하고 5,699억 달러의 테슬라가 망해하고 5,071억 달러의 메타가 망해하고 2,630억 달러의 브로드컴이 망해하고 2,509억 달러의 ASML이 망해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명확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오판을 하기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으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브로드컴, ASML은 망하지 않고 더 잘 나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너무 과도한 나스닥에 대한 공권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파른 금리 인상 기간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같은 블랙스완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현재 미국 금리 시스템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로는 번지지 않고 수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너무 공포심에 젖어서 주식을 두려워하지 않게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동영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명확하게 판단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